안녕하십니까. 여민수의 경제토크 KR 리서치 김대진 대표님 모셨는데요. 우리의 남은 고민 2차 전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뭐 올라올 건 연간 다 올라왔어요. 그죠? 네. 뭐 조정이 좀 있던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던 조정이 안 오고 가던 간에 반도체 뭐 조선방산 뭐 원전 이런 건 뭐 흔들리지 않고 음식료 그죠? 뭐 엔터 미디어 하다못해 뭐 화학 소재까지 그죠? 네. 그렇죠. 네. 자동차와 2차 전지인데 남아있는 게 그죠? 네. 네. 특별히 2차 전지만은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죠? 네. 어째야 됩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뭐 지주사 가지고 수익을 냈거나 증권주 갖고 수익을 냈겠느냐? 2차 전지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죠.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 지점 사실 고민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수영장에 가서 네. 물놀이 할 때 그 고무공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네. 물속 깊이 누를수록 튀어오를 때의 탄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산지가 그러한 그럴 수 있다. 상황이 아닐까라고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2차 전지의 근본적인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최근 내에서 긍정적으로 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제가 그렇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저는 악재가 다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캐즘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내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LG에너솔루션이 적자가 800억 규모로 줄었습니다. 기존에 한 6천억 정도 했었는데 800억 정도 줄었고요.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소폭이지만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럼 뭐냐면 캐즘 현상이 일부 완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분기에도 흑자 전환 기업들이 여러 나타난다면 이건 완전히 확인이죠. 두 번째 유상증자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 올라갈 만한 타이밍에서 계속 그 셀사들의 유상증자가 나타나면서 주가를 하방 그렇죠. 압력화 시켰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유상증자를 1999년도에 5,600억에 대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전자? 네. 네. 99년도에. 이때 이제 5,600의 구매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고객 예탁금이 4조 원이었고요. 5,600억이라는 금액은 삼성전자 시총의 10%였어요.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때 왜 유상증자를 삼성전자가 시작을 했냐. IMF를 거치고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캐시카우, 먹거리라고 판단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새로운 신규 설비를 투자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절대적인 판단이었고 이후의 주가는 유상증자를 단행하기 전 단계에서 가격이 700원 내에서 움직였거든요. 바닥을 찍고.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주가가 8,000원까지 움직였어요. 유상증자 이후에 약간의 시차가 있긴 했지만 단행하고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유상증자 이슈가 SDI든 최근에 유상증자를 발표했던 기업들의 내용에 있어서 주가의 하방 압력화보다는 신규 설비 투자를 통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악재도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IRA 법안 관련한 내용입니다. 주가 올라갈 만한 분위기가 호전될 만하면 트럼프가 한마디씩 해서 주가를 계속 눌러 놓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원에서 아마 7월 초에 이 관련한 법안이 통과는 될 것 같은데 이제 아웃라인이 나온 게 뭐냐면 2032년부터 폐지할 것인데 1, 2년 앞당겨진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연도가 계상되어지지 않았습니다. 32년에 31년 얘기도 있고요. 28년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현재 시점에서 폐지가 아니고 기존에 판단했던 32년도에서 1년 또는 뭐 2년 정도 줄어들 수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대세적 의견입니다. 그러면 IRA와 관련된 이 반도체 이 법안 또한 시장에서 악재로서의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악재는 해소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긍정적인 내용인데 최근에 2차 전지 그러니까 최근은 아니고 과거의 2차 전지를 딱 떠올리면 연상되는 단어가 공매도였습니다. 그렇죠. 2차 전지는 공매도. 그래 주가 못 가. 이게 내용인데 2차 전지 대표 종목의 공매도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지금 뭐 누구나 다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네. 계약학생 들어가셔서 대표주라고 보시는 셀3사 말고요. 셀3사는 공매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또는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에 대한 공매도 상황에서의 최근 흐름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4월 대비해서 공매도 수량 자체가 에코프로 BM은 4월에 한 400만 주였습니다. 지금 22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는 250만 주 정도가 4월, 5월 정도의 공매도 잔고였는데 지금 네. 14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닥을 4월, 5월에 바닥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공매도 주체 세력들도 환매수를 통해서 해소를 상당 부분 했다는 거예요. 거의 반수량을 진행을 했거든요. 대표 종목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공매도 잔고 자체가 현격하게 줄어든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현재 데이터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부담률도 현재 완화된 상태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2차전지 업종에서의 최근 흐름은 바닥 찍고 좀 올라왔어요. 포스코 퓨처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서 뭐 10만 원 저점, 10만 원 살짝 깨졌지만 10만 원 저점을 찍고 12만 원 수준까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막 제자리로의 회귀, 그러니까 제자리라고 하면 너무 좀 이상한 얘기지만 이전에 뭐 20만 원, 30만 원을 따져보면 제자리도 아니겠지만 이제 이전에 횡보 흐름이 진행되었던 누구나가 다 2차전지 업종이 올라갈 거야라고 판단됐던 12만 원, 13만 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고무공을 물속 깊이 눌러놓은 상태에서 이제 막 튀어오르려고 하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아닐까. 여러 가지 악재가 해소됐고 지금은 트리거,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발현되게 되면 여기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센 흐름, 이 주가의 상황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뭐 IRA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차라리 발표해라. 네. 그죠? 그렇죠.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죠.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사실은 다 나왔다. 네. 그죠? 그 얘기를 중요하게 공매도까지 얘기를 해 주셨고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기대 요인은 뭐냐? 우리 압축해서 됐다고 하는 거죠. 네. 기대 요인은 뭐예요? 예. 2차 전지에 대해서 매매 주체는 개인입니다. 기관도 외국인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종에 가려면 개인들의 합의된 의견이 긍정적으로의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반신반의하는 게 현재 시장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내용들의 흐름이 나와야 되냐면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신정부 이제 부양 정책을 발현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은 크게 공약과 관련된 내용이 크게는 없습니다. 뭐 풍력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나온 반면에 2차 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없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나와야 되네, 그죠? 이런 건 있죠.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기차 비중이 30년까지 50% 늘리겠다. 그리고 트럭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트럭 1톤 그 전기차 부분. 요거는 이제 그 보조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승용차는 이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조금을 시행하겠다. 라는 내용이 현재 감지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어떤 주가의 반응을 세게 발현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네. 반면에 2차 전지는 조금 궤적을 달리하지만 수소차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와 수소차는 이전에도 주가의 흐름적 측면에서 동일시한 주가 방향성들을 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수소차를 이번에 새롭게 5분 충전해서 뭐 700km 갈 수 있다는 내용들 뉴스가 계속 이제 점증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저도 이게 나오면 주가가 개인들의 그 선호도가 바뀔 것이다라는 아직은 판단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무언가 반도체가 흐름이 변화하듯이 조만간의 상황에서 이 사회의 방향성이 바뀔 것이다. 바람의 방향은 바뀌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하죠. 솔직한 얘기로 2차 전지가 그 다들 우리가 2차 전지에 환호하던 네. 뭔가 기대감에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양해해 주세요. 그다음에 취해 있던 그 네. 수준까지 사실은 빠르게 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죠? 네. 예를 들면 그죠? 그러나 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장이 이렇게 올라오고 다 올라왔는데 여전히 하나만 지금 눌려 있는데 얘가 올라온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장기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다. 그죠? 그렇죠.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근데 제가 고민이 그리고 전 뭐 2차 전지 주식 없습니다만 네. 주식 투자 뭐 잘 안 합니다만 그런데 뭘 살까?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셀단에서 아니면 네. 소재는 뭐 양극재 그죠? 네. 에코프로비엠, 퓨처엠, LNF 나머지 부가 소재들. 야, 뭐 사지? 살만한 게 별로 없는데 뭐 이런 느낌이 안정적으로는 물론 LG엔솔인데 네. 그죠? 그동안에 양극재가 잘 핫했잖아요. 그동안은 그죠? 핫했고 나머지 뭐 리튬 관련한 것도 있었지만 뭐 금땡은 거래 정지됐고 그죠? 하이드로 땡땡 이런 거 지금 살 수는 없는 네. 거고 그죠? 그래서 뭘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지금? 셀사나 대형주를 판단하신다라고 한다면 전 LG화학 정도가 LG 화학 엔솔이 아니라 네, 엔솔보다는 LG화학의 주가 흐름이 좀 더 움직임 자체가 뭐 원하는 방향으로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대형주는 LG화학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1분기에 흑자 전환한 기업이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여기 하나 더 덧붙여서 판단해 보게 되면 코스모 그룹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주가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요.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 화학 이 정도가 이제 기존에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전환사채 비슷한 형태의 그 기업 어음을 통해서 자금 유치를 한다라고 네.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됐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코스모 그룹은 LG그룹의 반개 회사입니다. 사촌이라고 아마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종목들이 현 단계에서 관심도가 개인적으로 요구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LG 화학은 뭐 알고 있는 것처럼 그죠? 뭐 화학 쪽도 있지만 여기도 양극재나 그죠? 새로운 그렇죠. 소재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LG엔솔의 지분 70% 정도 그렇죠.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거의 있죠. 이익을 공유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코스모 신소재, 네. 그 정도. 그 정도가 현재 단계에서는 2차 전지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새롭게 그러니까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그냥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옮겨 탈 만한 흐름에서의 어떤 종목 간의 그 어떤 비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홀딩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 2차 전지를 나는 한번 지금 바닥권이라고 판단해서 한번 사볼 그런 분들 리스크 적지요 지금. 거야라고 했을 때 이차전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사실은 뭐 좀 사도 네. 사실은 여기서 뭐 더 리스크가 나올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아마 한 두 달 전쯤에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 한 12만 원, 11만 원, 13만 원 요 원전에서 사도 된다라는 저는 개인적 의견을 제시했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었거든요. 네. 주가 이제 10만 원까지 이제 내려오긴 했으나 그 뷰는 여전히 지금도 제자리로 오긴 했지만 여전히 동일한 뷰를 오케이. 가지고 있다는 점. 됐어요. 그러면 궁금증이 저희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의 마음을 읽어서 질문해야 되니까 좋아요. 네. 뭐 사실은 못 올라온 게 좀 반복이라 죄송하지만 네. 2차 전지다 해볼 만하다. 근데 가지고 지금 물려 있는 분들 그죠? 네. 이것도 뭐 10% 15% 손실이 아니라 그렇죠. 아마 30-40% 손실 난 분이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일부만 팔았거나 안 팔고 잘 버텼다.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올라오면 어떡할 거냐. 그죠? 그렇죠. 제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가격과 이제 언급을 이제 자주 하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소재단, 양극재단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뷰도 있지만 가격적으로 보면 이제 고점은 한 70만 원 정도 찍긴 했으나 실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가격이 한 40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69만 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많이들 사셨거든요. 이게 40만 원대에서 아마 주가가 많이 흔들림이 나왔기 때문에 최초에 들어가셨던 가격은 40만 원 수준일 것 같고 주변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췄다 하더라도 보통 한 30만 원 수준에서의 가격 차를 두고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12만 원, 10만 원 초반대라고 하면 거의 반토막 이상의 그 손실률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물타기 지금 40만 원 막 얘기하고 나 지금 딴 종목 잘못 얘기하는 줄 알고 찾아봤어. 네. 그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옛날에 뭐 사실은 100만 원 넘고 그렇죠, 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원 걷다 12만 원인데 네. 40만 원 얘기를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맞네. 아니 죄송해요 얘기한테 끌어서 그래서. 네. 70만 원까지 갔었던 그러니까 70만 종목이니까요. 원. 예. 그래서 이 종목을 현재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물타기는 주식 투자에서
별로 하면 안 되는 원칙적 거죠. 방향은 아니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저는 이제 물타기가 아니라 기존에 이제 포트 내 여러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 종목은 수익이 발현하고 일부 종목은 손실이 많이 난 종목들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에서 나는 어떤 포트의 구성도의 비율로에 가져가야 될까 판단할 때 반도체는 50%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성장 섹터는 30%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그때그때 시장에 맞는 변화된 종목으로 운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종목으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네. 종목의 수는 관계없습니다. 동일 업종 내라고 한다면 반도체는 그대로 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성장 섹터 내에서 바이오와 예를 들어서 로봇과 2차 전지가 있다. 근데 바이오 섹터에서 난 수익이 났다. 충분히 난 먹을 만큼 먹었다. 그러면 성장 섹터 내에서의 비율로의 조금 종목 줄이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일부 종목의 수익이 20%가 나서 이 종목을 팔았다라고 한다면 그를 동일 성장 섹터 30% 내에서 비중 조절을 통해서 2차 전지를 추가로 사는 것은 가능하다. 현 시점에서. 그리고 나서 평균 단가가 30만 원 또는 35만 원이라 하면 빠져나올 때의 중요도거든요. 제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직원들 교육시키고 할 때 물타기를 불가피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 물타기를 내가 원금까지 평균 단가가 바뀌어져서 이 금액까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주식을 샀는데 이게 만 원까지 내려갔고 이 만 원의 물타기를 30%를 했어. 그러면 이 30%에 대해서는 도합 30% 플러스 30% 60% 이게 10% 정도 올라가면 10% 15% 올라갔을 때 이걸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들어갔던 거는 플러스 알파해서 나오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어떤 그 저기 유기적인 능동적인 이제 전략으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성장 섹터 내에서 포트를 변경하셔서 이쪽으로 담으셔서 여기에서 뭐 10% 15% 올라가면 두 배수로에 빠져나오는 이런 형태로의 전략적 접근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참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죠? 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손실이 10% 20%면 그죠? 네. 버티고 또 올라오면 금방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손실이 그렇게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항상 근데 이렇게 너무 뭔가 기대감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후유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금방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저는 가치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가치주 내에서도 선호도가 있었던 몇몇의 업종이 있는데 건설주도 그렇게 싫어하지는 그러니까 선호하는 업종입니다. 특히 여기서 현대건설. 현대건설 주가가 2만 원 수준까지의 주가가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6만 원 고점 찍고 쭉쭉쭉 내려오는 가운데서 2만 원이 왔습니다. 지금 7만 원 와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기간이 오래 걸렸느냐? 한 달 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수익률이 확보돼.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그 바람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굉장히 폭발성 있는 가격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차전지도 과거의 고점 좀 전에 말씀하셨던 포스코 퓨처엠이 70만 원까지 가는 현상에서의 모습은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으나 최소 30만 원 언저리까지의 가격 변화, 20만 원 중반까지의 가격 변화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부 들어가서 빠져나오는 형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다른 주식 오르는 것도 좋지만 2차 전지 가지고 그렇죠. 그냥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죠?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좋은 변화들, 네. 네, 전략들 주셔서 큰 도움이 됐어요.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